분당에 하나 주택이 있고요. 네. 지금 수지에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2주택자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분당 거는 팔질 못하고 네. 그거는 초기에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데 2주택자라 이거를 언제쯤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전화. 알겠습니다. 분당 그리고 수지에 가지고 계시는데 1가구 네. 2주택자이시다 보니까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투자 전략 도움 드릴게요.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분당 거는 초기에 분양할 때 받으신 거예요. 네네. 자, 그다음에 수지에 계시는 거는 용인 수지에 있는 거는 언제 사셨죠? 요것도 12년 차 돼요. 12년 차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자인데 우리 네. 소유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집을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시집 갈 때 하나 주던가 네. 아니면 노후에 전월세 시장으로 하나 놓기 위해서 지금 2가구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처음에 그거 아파트 분양받아 살다가 네네네. 이제 그거를 팔고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게 네네. 안 팔리는 바람에 네네. 이제 세를 주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투기 목적으로 집 두 채를 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집 가격이 안 올라서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집을 산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두 집 가격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이 상태에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이신데 지금 네. 현행 규정상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자 두 집 다 지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9억 원이 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두 집을 갖고 가게 되면 양도세를 두 집 중에 한 집은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청자님은 두 집 중에 한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그리고 실제로 50줄이 넘어가면 네. 직장 관계가 불안해지죠. 언제 퇴직할 수도 그렇죠. 모르고, 네. 그죠? 명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50줄이 넘어가시면 60줄, 70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안정자산인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60, 70 드신 분들이 갑자기 주식 공부해가지고 불안전 자산 혹은 투기 자산인 뭐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나이대, 연령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두 집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네. 사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근래에 4, 5년, 짧게는 2, 3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돼버린 것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가격대로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얼추 종부세 대상자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집을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지금 두 집을 팔아서 한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 중과까지 내야 되는 구조. 네.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시적으로 주택을 짧은 기간 안에 네. 최근에 구입해서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세를 내는 게 맞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 또 한 가지는 갖고 있음에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누가 안 사던 시기도 있었단 그쵸. 말이죠. 맞아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배제 혹은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똑같이 다 봐버리겠다. 그쵸.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에 플러스 지금 LH 사건이 터지면서 토지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를 농업인 아니면 지금 땅을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농사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농사져야 되고 옆마을이 분명히 개발이 돼서 도시가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도 농사지어야 되고 허리가 부러져도 농사지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 똑같은 상황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두 곳 중에 한 곳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집 구조로 잡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좀 덜 내잖아요. 하지만 오래전에 30년 전에 분양받았던 집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온다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한 집 정도는 정리하고 기존 집을 보유하는 구조로 간다면 양도세를 둘 다 감면받을 수는 있지만 이 시기 만약에 올해를 넘겨서 6월 1일 2주로 넘어가게 되면 두 집 중에 한 집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까지 받고 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되는 이런 부담 네. 그리고 얼추 지금 30년 전에 분양받았어요라고 하실 정도라면 이분의 연령대는 이미 70대 80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소득은 없는데 집 두 채 갖고 있는 죄로 네. 보유세를 지금 1,000만 원만 되더라도 월 1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부담. 근데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도 둘 중에 한 집 정리를 한다면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하신 다음에 둘 중에 한 집은 정리하는 쪽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